자원으로 이제 이용을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하려면은 돈을 지키게 하면 지원을 받는다, 대출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스타트업은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 담보 없이도 네. 뭔가 해주는 그런 뭐 대출이 있다고 해서 네. 그게 일명한 기술금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많이 이렇게 뭐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금융은 네. 사실은 선진금융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진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네. 대부분 제조 기반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작은 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기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뭘 맡기고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네. 소프트웨어, 컨텐츠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산업들이 엄청 커져요. 오. 그런데 산업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금융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맞죠. 밸런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술금융은 네. 시작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시작하는 기업한테도 필요하고 네. 이미 어느 정도 중소기업인데 네. 계속 무형의 어떤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한테도 필요한 선진금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담보가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담보, 가능성. 특허, 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코드, 아 코드. 아니면 엔진, 엔진. 예, 아니면 어떤 개념, 아니면 설계도 아. 이런 것들이 자산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설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과 공장 부지를 보고는 돈을 빌려주는데 그렇죠. 자동차 설계도를 보고는 돈안 돈을 빌려주겠죠. 빌려주는 개념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지. 근데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예요. 네. 나왔어요. 설계도가. 그러면 이걸 개발해서 상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설계도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어니까 결국.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기술금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벤처 생태계가 자금 지원을 통해서 보면 재무적 이익이나 이런 거 뭐 돈을 번다는 표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이나 산업 발전 등 하는 것 같은 거 아까 4차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핀테크 금융은 핀테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략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융계에서 고민해야 될 주제나 뭐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술금융이 반드시 앞서 가야 돼요. 한 예로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일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 중에 IP 금융이라고 그래서 특허나 아까 기술 담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제품을 하나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팔렸어요. 근데 버전업을 해야 돼요. 그 상위 버전으로. 근데 개발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만든 거 소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들고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랑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요. 가치 평가를 해서 만약에 두 번째 거가 개발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품을 다 가져가요. 처분하기 위해서. 특허랑. 그래서 이 회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돈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형의 자산을 가치 처분하는 거나 가치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일본도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100% 민영화가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2010년도 초반부터 제가 그땐 중기부가 아니라 중기청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술담보가 왜 어렵냐면 월요일 날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하고요. 화요일 날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하고요. 수요일 날은 전기자동차의 제어 소프트웨어를 평가단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각각 다른 노트.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만 담당.
기술금융으로 1년 시행해보겠다. 예? 그 다음에 2년차 때 이 소프트웨어 중에 특화돼서 여러 분야를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드웨어랑 뭐 이러면 자동차랑 같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제어 소프트웨어만 한 또 1년 반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를 할 때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뜻이 좋아요. 뭘 하자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전 세계. 근데 왜 결과가 안 나오냐면 요 다음에 정말 날실로 찢어야 돼요. 정확히 결과를 내려면. 그게 뭐 쉽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금융을 하자. 자, 어디부터 할까? 소프트웨어부터 할까? 소프트웨어 다 커버가 되겠어? 안 돼? 그럼 소프트웨어 중에 인공지능만 해볼까? 아니면 블록체인만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해보는 걸 완전히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구체화된 것에 대한 결과를 내면요. 성공 체험이란 걸 하면 어떤 게 되겠어요? 아, 나 소프트웨어는 해볼만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돼야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기술금융이라는 건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해야 될 거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한 이후로 그 다음이 세부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3년차 미만은 얼마나 하고 실제로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같이 따라 붙지 않으면 이 선진화된 모델들은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보니까 그 스위스가 보니까 그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가상화폐 그걸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육성을 하더만요. 그걸 해서 마을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비트코인 지금 가상화폐 천국이 돼서 스위스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또 그 분야에서는 네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네네.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 그때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씩 이렇게 그 기술 금융에 그래서 뭐 한 파트를 해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한 분야를 실질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면 네. 하나씩 2년, 3년, 4년, 5년 되다 보면 네. 그게 이제는 이걸로도 충분히 그 담보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좀 보이네요, 진짜로 보니까. 그러니까 다 해줘야 돼요. 기술금융이 시작하겠다. 예, 그러면 그 예산을 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정부도 예, 그거의 몇 %까지는 모험 자본이 되더라도 실적이 안 나와도 예, 책임져 주겠다. 예. 그다음에 이것이 잘 돌려면 바깥에 전문가 풀이나 아니면 인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이 퀄리티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할 만큼 이게 지속 가능한 잡이 되고 연봉도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바로 수급이 안 되겠죠. 그럼 또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챙기다 보면 어떤 전체의 도메인, 어떤 전체 밸류체인 전체가 준비돼서 한 층을 올라가야 기술금융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단순하게 딱 하나만 이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제 기준으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루다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회사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것만 보면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서비스가 사라져버렸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 지금은 잘 걷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계속 무릎이 깨져요. 그렇죠, 넘어지죠. 그리고 뭘 자꾸 만져요. 그게 도자기일 수도 있고 형편없는 무슨 뭐 종이 조각일 수도 있는데 때론 도자기도 깨요. 그러면서 아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 AI 강국이 되려면 이 AI 강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다 같은 아이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애는 그냥 단순하게 얌전히 자랄 수도 있지만 영재로 어떤 아이들은 말썽을 피우면서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갑자기 옳고 그르냐,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문제, 뭐 기업에 대한 뭐에 대한 문제, 다양한 사회 문제가 기술 위에 없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혼은 내야죠. 아니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하지 마라고 경고는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걸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니까 신산업이 뛰어다닐 수 있어야
이 산업적 성공의 포텐셜이 커지고 그래야 기술금융 같은 것도 같이 따라붙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기술금융이나 이 신산업이 커지니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유망직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붙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첫 번째 새로운 산업,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관대한가? 두 번째 그런 것을 정말 잘 양육해서 글로벌 넘버원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 넘버원 아니면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넘버원을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생태계 내에서 밸류 체인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벤처 20년이 넘고 이제 4차 산업 전환기로 가고 기술 강국 하이테크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종합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보니까 그 스타트업이 활성화됐던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보니까 공통적인 그거더만요. 보니까 실패한 것에 대한 어떤 실패라는 게 꼭 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전할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지적하셨던 대로 제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의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좀 합의, 이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돼야 스타트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견을 더한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는데 합의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합의를 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망하고 손해를 봤는데 그 친구를 계속 지원했더니 그 친구가 궁극에 가서는 리커버리를 하면서 돈도 주고 산업도 키워주고 인간적 관계도 있더라. 그래서 선진국은 평균 몇 번을 망하고 성공하느냐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온고잉 하는 데는 새로운 기회가 모색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도전한 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것에 다양한 성공 사례가 생기니까 두 가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성공을 시키거나 실패한 친구 중에도 그 실패 원인을 분석했을 때 이유가 있는 실패라면 이유가 없는 성공보다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주자. 그래서 이 두 개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막연함이 아니라 좋은 거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성공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합의를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더 많은 도전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이 실행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